안녕하세요. 네. 자,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일? 네. 자, 오늘은 2주차 수업이고 우리 PPT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그냥 칠판만 집중해서 찾아보시면 되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진도 나간 데까지 책을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림이법 책을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복습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수업을 1, 2월 수업에 책에 있는 내용을 다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을 읽으시다가 이건 뭐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건 3, 4월에도 하고 5, 6월 달에 또 수업하니까 그때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안 배우신 것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고민하면 더 엉켜요. 뭐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뜻을 짐작도 하지 마시고 안 배우신 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배운 거 위주로만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죠. 자, 이 뭐야? 비진리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관한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 공부합니다. 오늘은 의사표시. 그래서 전체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민법 총칙. 우리가 지난주에 법률적인 총설하고 목적까지 했어요. 목적의 확가, 적사.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여기에 여기 두 문제 정도 나오는 의사표시야. 의사표시, 정상적 의사표시 말고 비정상. 전체 목차에서 한번 감을 익혀보면은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건데, 법률행위가 권리를 변동시키려고 법률행위 하는 거거든요. 계약을 하는 건데,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 일단 성립부터 해야 돼요. 성립하려면은 이렇게 3개 필요하죠. 요 3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게 법률행위의 성립 3요소예요. 그다음에 성립했다 치고 효력이 생기려면, 계약이 유효가 되려면 당사자가 3가지 능력, 뭐죠 저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다음 법률행위 목적, 계약의 내용은 4가지 뭐예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사당. 여기까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3번째 이야기, 의사표시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법률행위가 뭐 하기 위해서요? 유효하기 위해서. 그걸 배울 건데, 배우긴 배우셨는데, 법률행위가 유효해서 원한 대로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기려면, 권리변동이 일어나려면은 의사표시가 정상이어야 되죠. 정상이라 함은 내 의사와 나의 표시가 뭐 한다? 일치. 그다음에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되죠. 사기나 강박을 당한 일이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으로 의사표시하면 효과가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비정상을 배우는 거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그런 의사표시 가지고 계약을 해도 계약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제대로 효과가 안 생기는 게 여기 2개 적혀 있네. 처음부터 아예 계약이 뭐이거나 무효이거나 혹은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전체 구도예요. 그래서 계속 이 목차가 머릿속에 좀 들어있으면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얘기죠.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파란색 3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게 효력이 생기려면 당사자는 요거, 목적은 이거, 오늘 요거 할 건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근데 일치하고 하자가 없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은 정상 아니면 비정상,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를 한다는 소리예요.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우리 민법에 4가지가 있어요. 비진리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어떻게 이렇게 4개가 나와졌는지 우리 천천히 했었는데 11월, 12월 과정에 지금 잠깐 다시 한번 분류해보겠습니다. 일단 의사표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거나, 이 둘로 나눠져요. 의사가 뭐냐면 생각이잖아. 머릿속에 있는 생각. 표시는 그거를 표출하는 말이나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생각을 또 좀 어렵게 얘기하면 뭐라고도 한다? 진의. 그러니까 의사, 생각, 진의, 이게들이 다 동의어예요. 막 섞어 쓸 수 있는 동의어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타입이 둘로 나눠서요. 표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이 내 의사와 내가 하는 말은 다른 건데 라고 알고 하는 경우와 모르고 하는 경우, 알고 하는 경우는 다시 표의자 혼자 그러는 경우와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 통정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은 4가지가 나눠져서 각 하나당 이름을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부터 보겠다는 건데, 진이가 아닌 의사표시니까 안일비자를 써서 뭐라 하죠? 비진이 의사표시, 더 줄이면 비진이 표시. 뭐 거짓말이나 뻥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의사표시를 했는데 자기의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한 거예요. 자기는 알아. 이 내가 하는 말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상대방하고 짠 건 아니지, 통정한 건 아니지. 그 비진이 표시라고 하죠. 이 남자가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포츠카를 줄 생각도 없으면서 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받을게 해서 계약이 되는 경우, 이런 거 비진이 표시. 그다음에 회사원이 부장한테 꾸중을 듣고 홧김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직할 생각도 없는데 사직서를 쓴다든지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다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고 있고 자기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하고 짜진 않은 거 비진이 표시예요. 이런 증여나 이런 사직의 효과는 제대로 완벽하게 제대로 유효가 될 수는 없다. 이제 그거를 107조에서 배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첫 번째 의의. 의의는 방금 봤던 그거 사다리 타기를 하면 돼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했는데 자신의 의사를 다른 말로 뭘 한다고요? 진의. 또 다른 말로는 생각. 자기 생각과 다른 말, 다른 글을 쓴 거야. 알면서 한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알면서 한 거야. 알면서 했다는 점에서 착오하고 달라져요. 착오는 알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고, 또 상대방하고 짜지 않고 혼자 했다는 것, 상대방과 통정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통정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안 부르고 뭐라 하죠? 통정 허위 표시로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갑이 을에게 집을 한 채 줬어요. 그냥 판 게 아니고 줬어. 주는데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뭐였다고 적혀 있어요? 진이 의사표시. 줄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뭐 한다고 준다고 한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러다 치고 비진이 표시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증여 계약은 정상이에요, 뭔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러니까 제대로 효과가 안 생기고 어떻게 뭔가 사단이 난다는 소리지. 107조에 나오는데 효과를 보겠습니다. 저 증여 계약, 저 주겠다는 비진이 표시의 효과, 즉 증여 계약의 효과가 107조에 나온다는 거예요. 107조. 107조는 1항, 2항 이렇게 돼 있어요. 1항은 당사자 사이 효과예요. 당사자가 누구냐면 얘 둘이 표의자와 상대방을 당사자라 그러고 얘 둘이 아닌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자. 2항이 제3자에 대한 효과고 지들끼리 효과, 제3자에 대한 효과 1항, 2항 나눠져 있어요. 근데 1항을 당사자 사이 효과부터 먼저 볼 건데 1항을 보시면은 문장 구조 분석을 하셔야 되죠. 그러나 보이시죠, 저기. 그러나 앞에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본문. 뒤를 뭐라 그런데? 단서. 본문과 단서. 원칙과 예외.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를 하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 뭐 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온 거네. 그래서 저 증여 계약은 원칙 예외로 나눠진다는 거죠. 원칙 본문부터 먼저 읽어보면은 일단 효력이 있답니다. 효력이 있다. 뭐예요? 유효, 무효? 유효. 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스스로 자기가 진위가 아님을, 내 생각이 아닌데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알고 한 것이라도 비진이 표시라도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그러니까 원칙은 유효고 예외는 무효고.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뭐 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다. 유효일 때도 있고 무효일 때도 있다. 언제 무효냐? 언제 무효인지 여기 나오네. 상대방이 진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거 정리해 보면 상대방이 뭐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다. 그럼 유효인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빼고 얘기하면 되죠? 안 거의 반대가 뭐죠? 모르는 거고. 이건 알 수 있었던 경우인데 알 수 없었던 경우. 그러니까 언제 유효라는 거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때. 자, 선의무과실, 악의 또는 과실 이런 거는 11월 12월 기초 개념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과정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고 전혀 몰랐을 때는 유효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 비진이 표시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표의자가 갑이죠. 얘가 상대방이고 표의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유효가 되었다가 무효가 되었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 여자가 상대방이 미련곰탱이가 뭐죠? 누가 말하면 그 액면 그대로 순진하게 그대로 믿는 거지. 미련곰탱이라는 것은 제가 비진이 표시를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고 알 수 있었어, 알 수 없었어. 그 미련곰탱이에요. 그러면 유효해요. 미련곰탱이면. 그다음 상대방이 여시야, 여우라는 것은 제가 뻥으로 지금 나한테 준다고 그러네, 나 꼬시려고, 이런 것을 알았거나 뭐죠? 알 수 있어. 여우일 때요. 여우일 때는 무효 이렇게 되는 거지. 곰탱이냐 여우냐 뭐 이런 거예요.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그래서 얘 둘이 싸우기
법정에서 만나가지고 싸우면 당연히 저 표의자, 제가 갑을 표의자라고 해요. 기준점이 의사표시한 사람, 얘를 상대방이라 부르고, 표의자는 뭐라고 주장하는 입장일까요? 저 유효와 무효를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다면 표의자는 무효라고, 안 주려고, 아니면 줬으면 돌려받으려고. 상대방은 뭐라고 주장하는 입장일까요? 유효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될 건데,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이 부분을 누가 증명해야 되는지 입증 책임 문제가 있어요. 입증 책임.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은 저기 167페이지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민법 법조문이 조건 명제로 돼 있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원인과 결과. 근데 원인을 뭐라 그러죠? 법에서는요. 요건. 결과를 뭐라 그래요? 효과.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그런 거라고요. 원인과 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 구조가. 그러니까 요때 P면 Q이다. 문장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법조문에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요건을 증명하는 게 게임의 법칙이에요. 입증의 법칙이라고. 이 법칙을 그대로 넣어볼게요. 지금 무효라고 돼 있어요. 지금 단서 조항에 보니까 언제 무효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이 소리예요. 그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야? 둘 중에 갑이야, 을이야?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갑. 표의자가 주장하는 거지. 그치? 안 주려고, 줬으면 돌려받으려고. 무효라는 주장은 표의자의 주장이니까 표의자가 그 앞에 이게 Q이다고 이게 P 아닙니까? 앞에 거. 저 상대방 네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증명해야 된다. 이 문장 단서 문장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게 비진이 표시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무효라고 주장한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뭐 한다는 거야? 증명하는 거다. 상대방이 증명하는 게 아니고 누가 증명해야 된다고요? 표의자가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3자에 대한 효과야. 제3자에 대한 효과를 2항을 봐야 돼요. 2항에 보시면은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가 뭔데? 전항 1항의 의사표시는 뭐죠? 비진의 의사표시. 그게 뭐 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는데 유효일 때도 있고 무효일 때도 있는데 무효인 경우라도 이 말이죠. 언제 무효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 그게 무효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건 니들끼리만 그런 거야.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뭔데? 안 제3자, 모른 제3자? 모른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대. 대항이 뭔데? 주장을 못한다는 거야. 주장을 못해. 상대적 무효지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뭐 제3자가 알았고 몰랐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 때 무슨 무효라고 그러죠? 절대적 무효.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지난주에 봤던 거. 별다른 말 없이 무효라고 돼 있으면 다 절대적 무효고, 이런 말이 달려 있으면 뭐라 한다? 상대적 무효. 제3자를 한번 등장시켜 볼게요. 여기 제3자예요. 얘들을 뭐 갑과 을을 뭐라 그런다고? 여기 있네. 당사자. 얘를 뭐라 한다고요? 제3자.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3자. 그러니까 얘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얘가 이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등기하고 매매하고 등기해서 집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얘가 소유자가 될 수 있냐 없냐가 요거하고 관계된 거란 거예요. 자,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볼게요. 경우의 수를. 저쪽에 출발은 비진이 표시를 했는데 이 여자가 선의 무과실이었어. 그럼 이 계약 자체가 뭐 한 거죠? 이렇게? 유효면 얘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가 매매한 거니까 정상적 거래지.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혹시 저기 비진이 표시를 얘한테 줬다는 것을 얘가 이제 와서 알았다 한들 그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얘가 완전히 소유자가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얘가 선의 무과실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악을 불문하고, 여기서 병이 몰랐다, 병이 알았다, 뭘 모르고 뭘 알았다는 걸까요? 내가 이 여자랑 계약할 때 이 여자가 저한테 받았는데 제가 뭐 했다는 거죠? 비진의 표시를 했다는 것을 몰랐다, 알았다 이런 거. 몰랐는지 알았는지가 상관이 있어 없어? 이제 와서는요. 없어. 얘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거지. 자, 경우의 수 두 번째. 제가 비진의 표시했는데 이 여자가 알았어. 계약할 때부터 알았어. 증여 받을 때부터. 또는 알 수 있었어. 그럼 이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무효. 이 계약이 무효면 이 등기도 뭐예요? 무효 등기야. 이 여자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돼 있어서 이렇게 팔려나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항이 적용되는 거야. 비진의 표시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 못한다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고 했으니 지금 이 경우에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무효일 때 병이 요 계약할 때 살 때 그 저게 비진의 표시였는지를 몰랐느냐 알았느냐 나눠가지고, 저 경우에서 몰랐으면 여기서 이 조문을 적용해야지.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얘한테 와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해. 와서 누가 주장하고 싶은 건데? 누가 와서 누구한테 주장하고 싶은 건데? 갑이 찾아와서 병한테 말하고 싶잖아요. 당신 이 여자한테 샀죠? 근데 내가 이 여자한테 준 사람이거든요. 내가 뻥으로 준다 그런 거예요. 그 여자는 이 알았어. 이 여우가 무효야. 그래서 이 여자 소유자 아니야. 당신은 무거리자한테 매수한 거야. 그래서 당신은 소유자 뭐 안 돼. 이렇게 주장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대 못한대. 못한다고 막아버렸어요. 법조문이. 판사도 이 조문 다 알아요. 재판하는 판사. 안 받아줘. 설령 저게 비진이 표시고 이 여자가 알았다는 거 증명되어도 얘가 몰랐으면 그 주장은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고. 막아버린다고 딱. 그러니까 주장을 못하니까 주장 불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효인 계약, 지들끼리 무효인데 얘한테는 마치 무효 주장이 안 되니까 유효처럼 취급되어서 얘는 소유자처럼 취급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반대 해석해 볼게요. 반대 해석이 뭐냐? 거꾸로 이런 거야. 다한 뭐 이렇게 꼬리 이런 게 아니고 거꾸로 이런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대 해석해 보세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요거 살 때 악이었으면 다 알고 샀어. 저 상하정을. 그러면 여기 와서 아까처럼 이거 계약 무효니까 등기 무효니까 당신은 무거리자한테 매수하신 거야. 당신 소유자 아닌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이쪽 와서는요. 이 주장이 되지. 대항이 되지. 결국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거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느 지점부터 뭘 외워야 될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말을 이해해가지고 쭉 생각을 펼쳐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시면 돼. 처음에는 저게 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쉬워요. 그냥 처음이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지 하다 보면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외울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병이 선의일 때는 결국 다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 여자가 선의 무과실인지 악의 과실인지 상관없이 비진의 표시를 출발했을 때 제3자 선의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얘가 권리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 조합이네. 이 여자가 뭐 했거나 뭐 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얘도 뭐야? 알았고 이 경우가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경우지. 그 모든 것은 제가 다 증명해야 돼. 찾아오려면은. 됐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지금 바로 문제를 하나 뜯어서 따로 하나 풀게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돼요. 어차피 책도 없어요. 지금 오늘 올 거야 아마 학원에. 오늘인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요 족보책은 요거는 나중에 풀면은 다 잊어버리거든 여러분들. 한 20분 사이 이거 싹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풀어야 돼요. 지금 잊어버리기 전에 풀어야 돼. 잠깐만요. 이게 이 문제인데 12번 비진의 표시의 무효는 자 비진의 표시는 유효인가 무효인가부터 연습해 보세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지. 근데 무효인 경우는 이 말이죠. 언제 무효죠? 말해보세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다 하더라도 그 니들끼리만 그런 거고 누구에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법조문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맞아요 틀려요? 무슨 무효라 그래? 이런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 그래. 상대적 무효라 그래.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면 무슨 무효라 그러고 절대적 무효라 그러고. 그래서 여기 화살표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저 갑은 그의 X 토지를 내심의 의사, 이 내심의 의사가 뭘까요? 내심의 의사, 진의를 말하는 거야.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의사, 진의. 내심의 의사와 달리 을에게 기부했대. 증여를 했다 칠까요? 기부니까 증여라고 볼게요. 내심의 의사와 달리 기부했다.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뭐예요? 진의 표시를 했다 소리지. 기부를 하고 을 앞으로 등기까지 마쳤대. 그럼 이 을이 소유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돼 지금. 소유자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요. 뭐라고 해야 되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정답인 거잖아. 언제 되죠?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되고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몰라 그건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왔으니까 지금. 근데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해서 이전을 경유한 병 누구래? 병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제 3자가 등장하셨잖아. 병이 갑의 진이 주는 것도 몰랐대. 병이 선이라고 딱 준 거지. 그럼 아까 그 경우의 수를 조합해 보면 을의 선하고 관계없이 선의의 병은 결과적으로 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엑스토지 소유권 여전히 갑에게 있다라고 말하면 X지. 누구한테 있는 거죠? 병에게 넘어온 거야. 벌써 끝난 거야.
갑은 소유권 잃어버리고. 되셨죠? 네,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잠깐 이건 따로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당사 사이 효과하고 제3자의 효과를 한번 보셨고 다시 의로 올라가 개념으로 가서 저거 진의, 진정한 의사 저거 뭔지 조금 더 저 진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제법 나오거든요. 진의 그러는데 진의가 뭘까? 진정한 의사 이런 소리인데 그래서 진의는 과연 뭘까? 제가 보기를 2개를 드릴게요. 1번일까 2번일까 맞춰보세요. 진의라 하면 뭘까? 1번 진의는 표의자 의사표시한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거다. 요거 보기 1번. 보기 2번은 아니야 그거 아니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보기 2번. 보기 3번도 있어요. 3번은 뭐냐?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보기 3번이에요. 1번, 2번, 3번. 진의라고 하는 게 뭐 같아? 1번 같아요? 저 비슷한데 진짜도 여기 있으면 진정 이렇게 있으니까 1번 아니에요. 자, 진의는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생각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의사 또는 뭐죠? 진의. 어떤 의사표시를 해야지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 아닌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그게 생각 아닌가 그게? 아니요. 전혀. 엄청 차이 있어 이거는. 1번하고 2번은 엄청 심각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거하고 다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게 요 불일치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 어디냐면 평창동 아시죠, 여러분들? 저기 서울 부자 동네 평창동에 뭐 단독주택 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수십억짜리 저택 대저택들 드라마에 나오는 담장 길고 높은 그 집들 수십억 하는 그 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문이 자동으로 쫙 열리면서 마이바흐가 하나 나와요. 이게 벤츠사에서 만든 엄청나게 비싼 차. 여자가 딱 탔어요. 엄청 차려입고 조수석에는 샤넬이 하나 딱 던져져 있어. 어디 가나 봐. 그러니까 쫙 내려가는 거. 약간 산동네 아닙니까 여기 사실 산동네인데 부자 산동네지. 그리고 쫙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내려와가지고 딱 하는데 신호대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딱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뒤에서요 차가 하나 와가지고 쾅 하고 받은 거예요. 이 차를 이 비싼 차를 그랬지 이제 그 받았어. 차를 받아가지고 운전하던 여자가 정신 살짝 잃었어. 정신 탁 차려 보니까 이거 전부 다 꿈이었어요. 지금부터 현실이에요. 여기 살아요. 지각이에요. 어제도 지각해가지고 부장한테 엄청 혼났는데 또 지각하면 끝장인데 여기 살아요. 지금 이런 어떤 것을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해를 시켜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 사는데 가지고 막 키 들고 나왔지. 최근에 하나 장만했어요. 모닝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가방 들고 뛰쳐나가는데 이거는 샤넬 아니고 키플링이에요. 키플링 아시나요? 약간 저가 브랜드 있잖아요. 약간 고릴라.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야. 막 들고 막 고릴라도 막 따라가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회사에. 그랬습니다. 이럴 때 얘기죠. 이럴 때 이 밑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계약 관계가 있었을 거거든. 이 여자는. 사실 이 여자 저 집에 사는데 저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새 들어 사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한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중고차에서 중고로 하나 장만한 거예요. 매수한 거예요. 이건 친구가 선물해서 받은 거예요. 세입자 이게 무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 중고로 샀다 매매 계약. 받았다 증여 계약.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의사표시 했어 안 했어? 이 여자 이거 할 때. 이거 다 뻥으로 한 걸까? 진정으로 했을까 이거? 이렇게 할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어. 여기가 다 진이에요. 이쪽이 아래쪽이 진이로 한 거. 이거 뻥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저 집을 임대차 계약을 하고 모닝을 사고 모닝 차주분들 죄송합니다. 모닝을 비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모닝 멋지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뭐 다 전부 다 진이로 한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 다 진이죠. 근데 이 여자한테 진정으로 이제 네가 진정으로 바라냐 이것들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건 아닐걸요. 아마 이 여자 진정으로 바라는 거 이거 같아. 그러니까 꿈까지 꿨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바라는 거하고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다. 일단 이 집에 새로 들어가고 이 집을 이걸 사고 이걸 받아야 되겠다는 의사표시하고는 다른 거죠.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건 다 진의입니다. 진의로 한 겁니다. 비진의 표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도 이거 어떻게 다른데 지금 상황이 저 지금 메가랜드에 올해 처음 와가지고 메가랜드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메가랜드에 와서 여기 이제 지역학원에도 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메가랜드하고 계약을 해서 여기서 출강할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저한테는 저 진의로 한 거예요. 저 장난친 거 아니에요. 뭐 저 뻥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진정으로 여기를 오고 싶었느냐? 그건 다른 말이죠. 전 메가랜드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저 애들이 좀 오래 있었는데 그 전에 방문각에 있었고 거기 있고 싶었느냐? 거기도 제가 바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뭐냐? 에듀윌이고 메가랜드고 다 안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노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먹고 놀고 하는 거. 그게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거기서 여행이나 다니고 책이나 보고 운동이나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안 되죠. 거의 현실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이 그게 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지. 일단 메가랜드가 그래도 조건도 괜찮고 뭐 괜찮다. 메가랜드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래서 진의로 한 거죠. 이게 진의를 하고 진정으로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무슨 여기 와서 계속 이거 내년에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이걸 바라지는 않거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 엄청 차이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좀 더 드리면 위에다가 이게 위 1번은 그 유명 탤런트 남자. 요즘은 누구가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는 원빈, 현빈, 송중기, 뭐 김수현 이런 애들 있죠. 밑에다가는 내 남편 이름을 적어 놓으면 돼. 아니면 내 진짜 남친, 현실의 남친. 그러면 이게 정말 차이가 나는구나. 엄청난 괴리가 있구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내 남친하고 사귀는 게 내가 뻥으로 사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한 것도 진심으로 한 거죠. 진의로 한 건데 내 이상형은 아니잖아요. 다들 그렇죠? 뭐 그런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 진이라 하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바랬느냐 바르지 않느냐 이거 꿈 같은 얘기거든. 꿈 얘기하지 말고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주의하라는 거예요. 진의. 다음의 네 가지는 진이에요. 책에도 정리가 돼 있는데 진이니까 주의하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느낌에는 비진이 표시 같거든. 다 비진이 표시 같은데 비진이 표시가 아니고 전부 다 진입니다. 첫 번째 강박. 강박이 뭐래? 협박. 강박을 당해서 하는 의사표시는 진일까 비진일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비진이 표시한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바꿔볼게요. 강박부터 볼 건데 얘 봐요. 얘가 가서 저 사람한테 그 집 달라 그랬어. 이 집 제 집인데 그래서 갑이 뭔 소리 하냐고 왜 집을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안 주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칼맛을 볼 펴? 이렇게 된 거예요. 협박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칼 들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강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서웠죠. 저 남자가. 진짜 찌를 기세거든. 그래가지고 뭘 줬다고 치면은 증여를 했어. 협박당해서. 협박당해서 증여를 했으면 이게 진인가 비진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까딱 잘못 생각하면 협박을 당했으니까 내가 진정으로는 주고 싶어서 주고 싶지 않았어. 진정으로는요. 주고 싶지 않았죠. 힘만 있었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죠. 칼 뺏어가지고. 근데 겁이 나가지고 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안 들었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생각이 진이라고요. 여기서 벌써 다시 두 개가 분리되죠.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건데 어쨌든 겁이 나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안 들었어? 그 생각이 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협박을 당해서 하는 의사표시는 진이다 비진이 표시다. 진이다 진이라는 거죠. 진이. 비록 회사는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겠지. 좀 강도네 얘 이렇게 날강도네 이런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강박에 협박에 의하여서나마 협박을 당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판례표현인데 하고 이게 뭘까요? 증여를 하기로 결심하고 이런 말 아닙니까? 결심했고 여기서 진위가 형성되었어 안 돼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자유롭지 못했지만 어쨌든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에 따라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증여의 내심의 효과이사. 자 내심의 효과이사가 뭐라는 거죠? 결국 진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진의, 생각, 의사, 내심의 효과이사 다 똑같은 말들이라고요. 돌려쓰기 하는 거죠. 영어 패러프레이징 하듯이 막 문구 바꿔서 얘기하듯이 내심의 효과이사 진이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여가 뭔데? 결여가 뭐죠? 이게 쉽게 표현하면 없다 이 소리잖아요. 진이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뭔 소리죠?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강박에 의해서 한 의사표시, 협박당해서 한 의사표시는 진위로 한 거예요? 비진위 표시로 한 거예요? 진위로 한 거예요. 진인데 진위가 형성되는 과정에 자유로 왔어요?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을 뿐이지 그게 비진위 표시인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로 협박당해서 한 의사표시는 오히려 순도가 높은 진이에요. 순도 100%.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그렇죠? 순도 높은 진입니다. 진이. 그래서 협박을 당했다고 해서 이거 비진위 표시입니다라고 주장하면 100점 100패 소송 들어가면 안 통합니다. 협박당한 의사표시는 기본 진위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107조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 나중에 배우실 110조. 판사님 제가 무서워서 준다고 한 겁니다. 저의 진위 형성에는 하자가 있으니까 나 이 계약 취소하랍니다. 그쪽으로 효력을 주장해야 돼. 107조로 주장하면 꽝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최선. 최선은 뭐냐? 최선 이게 키워드인데,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이렇게 의사표시하는 걸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했으면 그것도 진위로 한 걸까요? 비진위 표시한 걸까요? 진위죠. 진위. 제가 메가랜드에 오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계약서 사인했거든요. 오기 싫다니까요. 진정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까. 아까 제가 칼 드네. 칼 들어가지고 찌른다 그러는데 애가 막 버티면요. 버티면 칼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는 게 최선이겠구나. 나중에 후위를 도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다면 그거 다 진입니다. 진입. 그래서 판례가, 자,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랬다. 자,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랬냐 바라지 않았느냐 하고 진위하고 상관없는 걸 아셔야 돼. 바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이렇게 의사표시하는 게 뭐라고 판단했다고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했으면 요거는 진위이다 비진위 표시다. 진위다.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 자, 부정의 부정이잖아요. 논리 아시죠, 여러분들? 부정의 부정은 뭐죠? 긍정이야. 그래서 특히 법서를 읽으실 때는 이게 일본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정의 부정을 남발하거든요. 법서들은 이중 부정, 삼중 부정도 있어요. 심지어 뭐뭐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막 기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뭐. 말을 심플하게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 조선 말은 심플했대요. 우리 선조들은 솔직히 담백. 그래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일본 애들이 빼빼 꼬여가지고요 말을 이중으로 막 돌려가면서 하잖아요. 뭐뭐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일본 말이 그렇잖아요. 약간 일본 말 좀 할 줄 아시나? 되게 이중적이죠. 말을 이상하게 하거든요. 부정의 부정을 남발해요. 근데 일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도 일본에서 다 이제 저기 독일 프랑스 법들을 일본이 먼저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냥 이게 일본식 표현들이 되게 많아. 이것도 이중 부정도 그래요.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그냥 진위라고 말하면 될 건데 뭐 이렇게 베베 꼬아가지고 그렇죠? 진위라는 소리예요. 진위. 그다음에 이거 타인은 다음에 하고 넘어가고 중간퇴직. 중간퇴직 우리 11월 12월 과정에 한번 들으셨지? 중간퇴직이 뭐더라? 오늘 사표 쓰고 내일 출근하고 해서 재입사 해버리는 거. 그렇죠? 재입사를 전제로 잠깐 사표 쓰는 거를 뭐라 한다고요? 중간퇴직. 중간퇴직을 하는 걸 한번 들으셨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회사 방침이었잖아. 오늘 전 직원 사표 쓰는 날이고. 그렇죠? 회사가 퇴직금을 갖다가 적게 줄 목적으로 전 직원은 사표를 제출받고 사직서 수리해가지고 다음날 재입사시키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중간퇴직을 했으면 사표 쓰면서도 사직할 생각이에요? 생각이 없어? 이 사람들요? 없죠. 비진위 표시예요. 그걸 상대방은 사표 수리하면서도 사직할 생각이 없는 사표라는 것을 알았어 몰랐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으므로 이렇게 제출한 중간퇴직은 효력이 없잖아요. 10번을 10년 동안 다니면서 10번 사표 제출해도 다 부효 처리되잖아요. 그쵸? 좀 기억나시나요? 이거? 근데 이거 말고 이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중간퇴직이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자의로.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회사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사장님 이제 노크를 해서 조그만 큰 회사는 아니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보니까 들어와가지고 그 직원이 사표를 제출한 거예요.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엄청 이뻐하는 직원이거든요. 똘똘하고 야무지고 성실하고 해가지고 키우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사표를 던지니까 놀랬겠지 사장이. 왜 그러냐고. 왜 월급이 적어서 불만이냐고.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갑자기 급한 수술을 해서 돈이 좀 필요해서 퇴직금 좀 받기 위해서 사표를 던지는 거라. 사표를 쓰고 퇴직금도 달라는 거지 사장님한테. 그리고 저 회사 계속 다녀야 되니까 바로 재입사하겠다.
그래서 일단 퇴직금 받으려고 사표를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장님이 이제 다행이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왜 얘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서 사표 수리하고 꼭 재입사 바로 하는 거다 해가지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표를 수리해 주는 거지. 그리고 좀 약간 돈도 더 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 이 지금 사표 쓴 사람은 단 하루라 하더라도 어쨌든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사직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이 진위이죠, 진위. 사장님 지시에 따라서 사직도 안 할 건데 사표 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요. 이건 진위예요.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가 뭐라고요? 자의로한 중간퇴직은 진위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근로자가 회사의 강요나 이거나 똑같은 말이야. 회사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자의로 사의서를 제출해서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이거 또 그러고 있어요, 판례가.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부적이니까 없애버리고 남는 것만 말하면 되죠. 뭐죠? 진위다 비진위다? 진위다. 그러니까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진위인가 비진위인가에 대해서는 뭐일 때도 있고 진위일 때도 있고 비진위일 때도 있으니까 키워드 가지고 더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자의로 제출했으면 뭐죠? 진위고. 진위니까 유효지 그냥. 사직의 효과가 생겨 안 생겨 유효니까 생기고 퇴직금 받는 거죠. 재입사하는 건 다음번 별개 문제고. 사용자의 지시나 회사 강요,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쓴 건 뭐다? 비진위 표시여서 그리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경우를 나눠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107조 지금 보고 있는 107조의 적용 범위. 지금 이거 증여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증여는요. 계약이죠. 근데 어디에도 적용된다? 자, 보시면은 어디에도 단독행위에도 비진위 표시 법리는 적용됩니다.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고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지. 우리 민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이죠. 사법이기 때문에 공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먼저 단독행위에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건 계약인데 요거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 매매도 계약이죠. 매매도 비진위 표시를 하게 되면 원칙은 뭐하고 유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될 거야. 근데 이제 매매는 진짜로 했어. 비진위 표시가 아니고 진짜로 매매한 거예요. 매매해가지고 매도인이 등기도 해줬어. 그럼 매수인은 당연히 뭘 줘야 돼? 응당.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외상으로 매매했어. 매도인이 등기를 먼저 해주고 잔금은 나중에 일주일 있다가 주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 자기들이 합의가 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등기까지 먼저 넘겨줬는데 돈 안 주네. 일주일 지났는데 잔금 안 주네. 뭐라 그러죠?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 계약, 그 채무를 발생시킨 계약을 일방이 뭐 할 수 있다고 배우셨는데? 취소? 취소 아닌데? 해제. 채무 불이행은 해제, 재착하는, 취소.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그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뭐 하는 거죠? 해제. 해제를 할 때는 두 사람의 합의로 해요? 일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해제는 뭐라는 거죠? 해제는 단독행위. 해제를 했는데 사실은 갑이 해제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자꾸 잔금을 안 주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열받은 거지. 열받아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등기도 먼저 해줬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러시냐고.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몇 번을 독촉을 했거든요. 잔금 달라고. 근데도 계속 안 주니까 얘가 열받아가지고 해제할 생각은 없었어 진짜로. 없었는데 욱해가지고 해제한다고 말해버린 거지. 해제할 생각으로 생각 없이 홧김에 사표 던진 거하고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제를 뭐로 했다고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죠? 비진위 표시인 거예요. 해제할 생각 없는데 해제한다고 보내버린 거지. 그냥 약간 겁주려고 화도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해제는 비진위 표시라는 해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단독행위도 적용되니까 해제할 생각이었건 생각이 없었건 해제한다고 뱉었으면 해제가 되는 게 원칙, 안 되는 게 원칙. 되는 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홧김에 흥분해가지고 해제를 한다. 해제할 생각이 없었는데 했다는 사실을 뭐 했으면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 사실을 제가 뭐 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증명할 수 있다면 해제는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효. 해제가 안 돼서 계약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갑이 해제한다고 해서 말을 했는데 며칠 후에 다시 갑이 빨리 잔금 달라 그러는 거야. 갑이 계약을 뭐 해놓고 해제해서 엎어놓고 잔금 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 모순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말해서 당신이 계약 해제하지 않았느냐. 해제해놓고 무슨 잔금을 달라고 하냐. 계약은 엎어진 거지. 라고 하니까 이 갑이 그건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욱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해제할 생각이 없다는 걸 당신도 알았잖아. 그래서 그 말 증명할 수 있으면 나는 비진이 표시했고 너는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해제는 뭐가 될 수도 있다? 무효가 돼서 계약은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잔금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면제? 얘가 얘한테 돈을 빌려 썼어. 채무자고 채권자야. 근데 채권자가 나 안 받을게요라고 할 수도 있어 없었지. 돈 안 받겠다고 채권 포기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뭐죠? 채무를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지? 면제해 주는 것도 두 사람이 합의가 필요해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니까 저건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죠. 근데 얘가 면제를 해주긴 해주는데 뻥으로 비진이 표시로 그러니까 면제해 줄 생각은 없는데 면제해 줄게요라고 말을 했어. 진이 아니면 비진이? 비진이 표시로 면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말하시면 된다니까. 110조대로. 진이었건 진이가 아니었건 면제하겠다고 말했으면 면제가 되는 게 원칙 안 되는 게 원칙? 되는 게 원칙인데 상대방이 그게 비진이 표시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거를 표의자가 증명할 수 있으면 면제가 무효 처리된다고. 면제가 무효가 된다는 게 뭐야? 채권이 소멸한 거다. 소멸하지 않은 거다. 소멸하지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단독행위에도 계약이 아니라 뭐해도 단독행위도 107조의 원리 법리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거 이해하시라는 거지. 그럼 공법행위로 갈게요. 공무원이 사표 쓰는 거야. 공무원이. 회사원들이 사표 쓰는 건 사법행위고 사적관계고 공무원들이 철밥통들이 사표를 쓰는 것은 공법행위라고요. 공법행위. 공법행위인데 저 사람이 비진이 표시로 사표를 썼나 봐. 사직할 생각으로 생각 없이 사표를 쓴 거지. 사표는 수리되었고. 이게 사적인 관계라면 뭐 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아까 봤듯이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는데 공법 관계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돼. 공법은 획일적인 처리가 필요하잖아요. 법을 배워보셔도 공법하고 되게 다른 거 지금 느끼시죠? 민법하고. 공법은 계속 뭔가를 외워야 되지 않나? 획일적인 기준 몇 제곱미터 몇 층 며칠 막 다 있어 없어요. 그거를 약간 유도리를 봐주고 융통성이 있어 없어? 거기는 없어. 다 외워야 돼. 다 똑같이 처리하는 거야. 근데 민법은 그냥 상당한 기간 내에 적당히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냥 민법은. 그래서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유효일 때도 있고 무효일 때도 있고 이런 거 없어. 공무원들의 사표는 100% 유효야. 무조건. 그게 진이었건 비진이었건. 그다음에 상대방이 그걸 수리하면서 알았건 몰랐건 그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무조건 표시된 대로 가는 거예요. 획일적 처리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배우시는 이거는 공법관계에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없어요. 공법관계 막 구청 가가지고 민법 제 몇 조 얘기하면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민법은 진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언제나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가 하는 민법 제107조는 공법관계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가 뭐죠? 말, 글 이런 거 말한 거예요. 말과 글과 상응하는 일치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일치하는 내심의 효과이사가 뭔데? 진의 다른 말로 생각. 그러니까 말하고 일치하는 생각이 없는 거래.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맞지 않나요? 딱 그 개념이잖아. 진이가 아닌 의사표시니까. 오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은 했어 안 했어? 통정은 안 했다는 점에서 뭐하고 구별되는 거죠? 통정 허위 표시하고 구별되는 거고 비진이 표시는 진이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한 거죠. 그 점에서 뭐하고 구별되는 거죠? 착오도 불일치는 불일치인데 파고는 알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고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라 함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거래.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거고 벤츠, 대저택 있잖아요. 샤넬 그거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지? 이거를 꿈이라 그러잖아요. 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라 하는 것은 저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뭘 말한다? 생각을 말할 뿐이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이게 아니고 이거다. 둘은 되게 다른 거다. 5번 강박. 강박이 뭐야? 협박. 협박을 당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증여계약서에 서명한 거지. 라고 해서 증여의 내심의 효과이사. 자, 내심의 효과이사 말 바꿔봐요. 진이가 결여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소리죠. 그 부정이니까 뭐 진이가 있다, 진이 있다 이 소리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진 않았어.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진정으로 그걸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진정으로 원하는 거 아닐 거예요.
10시에 모여가지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할 말 이상한 말을 듣고 있는 이게 진정으로 원하는 건 아니실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위 비진위에서는 그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그 미래가 불투명한데 중개사 자격증이라도 따놓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신 거잖아, 여러분들이. 해서 이렇게 학원에 등록을 하셨으면 비진위 표시로 등록하신 거야, 진위로 하신 거야. 진위인 거죠. 그래서 비진위 표시가 된다는 말은 심하게 틀린 말이에요. 이해를 해보면 틀렸어. 그 다음에 사직의 의사가 없는 자 의사 저거 두 글자로 다르게 바꿔봐요. 진의. 쉽게 얘기하면요, 생각. 사직과 생각이 전혀 없는 사기업, 공기업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공기업에서 민법 얘기하면 안 되거든.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과 사표를 다 제출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다. 맞지? 비진위 표시인데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 경우는 무효지, 무효. 왜? 상대방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인 사표고. 근데 이건 뭐예요? 저거는 자의로 사회서를 제출해서 한 중간특위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부정이니까 날려버리면 뭐죠? 진이다. 맞는 말이죠? 진입니다. 진이. 그 다음에 비진위 표시라도 표시가 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래. 유효인 것이 원칙이래. 비진위 표시도. 맞나? 원칙은 유효. 자, 매매계약에서 비진위 표시. 왜 매매계약을 예를 들었냐면은 공법관계는 배제하고 재산상의 법률에게만 얘기한 거. 매매계약에서 비진위 표시를 했어요. 팔 생각 없이? 생각 없이 매매를 했나 봐요. 그때 그 매매계약은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어. 언제 유효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한해서 그때만 유효하지. 언제는 무효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그게 비진위 표시였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무효다. 맞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대. 그럼 무효지, 이 의사표시는. 근데 표의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약간 생뚱맞은 이상한 질문 나왔네. 여기서 취소 문제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여기는 유효이거나 무효이거나 그냥 딱 정해지는 거지. 취소 문제는 없어요. 취소 틀렸어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가 아님을 알았다는 거. 상대방이 여우다. 그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된대. 무효로 주장하는 자가 누굴까? 표의자일까? 상대방일까? 표의자가 상대방이 여우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라. 맞는 말 아닙니까? 맞죠? 비진위 아까 12번 보셨어요? 12번 지금 보면 이거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 미리 풀었어. 됐어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면제, 해제 이런 거. 단독행위에도 비진위 표시하는 규정 받던 107조가 적용이 되었어 안 되었어? 제가 보여드렸는데. 됐잖아. 적용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하는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된다고? 안 돼요. 됐어. 나머지들은 다음 라운드에 채우는 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 마치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거로 하겠습니다. 이거 통정의 표시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